제가 발표한 논문은 휴먼 메시 리커버리 프롬 멀티플 샷이라는 논문입니다. 먼저 이 논문이 하고 싶어 하는 목적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 논문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이런 에디티드 미디어가 아주 유용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센스에서 유용하냐? 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에디티드 미디어에는 다양한 외모, 형태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사람, 그리고 다양한 물체와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고, 그리고 그것의 시간적, 공간적 맥락도 아주 다양한 아주 그런 풍부한 데이터셋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영화, 드라마, 데이터들은 이미 시중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영상 정보들을 잘 활용한다면, 이제 휴먼을 다루는 이런 컴퓨터 비전 여러 태스크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러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근본적인 어떤 문제점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갑작스러운 이런 장면 전환이 그런 영화에선 존재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런 클로즈업 샷이 존재해서 이렇게 심한 트렁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영화 데이터셋을 그대로 활용하기에는 이런 갑작스러운 장면 전환 때문에 이 전체적인 맥락을 길게 가져가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프레임에서는 이런 트렁케이션이 심하게 발생해서 이제 휴먼 메시 전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들은 이 인사이트에 기반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비록 장면 전환으로 인해서 이런 불연속점이 발생하긴 하지만 이 내재되어 있는 어떤 본질적인 3차원 공간에서의 이 물체나 이 배우들의 움직임은 아주 스무스하고 연속적으로 움직인다는 하는 점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러한 인사이트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이런 장면 전환으로 인해서 이런 불연속점이 생기는 단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같은 대상을 여러 관점에서 바라봐서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멀티뷰 시그널로 활용하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는 그런 점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제시한 솔루션은 이 멀티샷 옵티마이제이션 프레임워크라고 하는고요. 아까 전에 있었던 그런 불연속점을 잘 이어붙여서 어, 끊김없이 하나의 긴 프레임으로 이렇게 휴먼 메쉬를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네, 그래서 그 멀티 뷰 시그널을 이용해서 더 정확하게 리컨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차 체인지를 이어붙임으로써 좀 더 긴 시퀀스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프레임워크를 그 기존에 있던 무비 데이터셋인 아바 데이터셋에 적용해서 MS 아바라는 데이터셋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셋을 직접 적용해 보기 위해 휴먼 메시 리커버리 디스크에 적용을 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싱글 이미지 태스크에서는 기존에 있는 HMR 모델을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비디오 비디오 휴먼 메시 리커버리를 위해서는 이제 새롭게 THMMR이라는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휴먼 메시 앤 모션 리커버리 모델이라는 걸 제안해서 이 앞서 만들었던 이 MS 아바 데이터셋을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로 멀티샷 옵티마이제이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전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전처리 과정은 그 무비 데이터셋에서 이 2D 조인트의 시퀀스를 먼저 얻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일반적인 무비 데이터가 있고 이렇게 중간에 장면 전환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았을 때 먼저 여기서 2D 포즈 트래커인 오픈 포즈나 알파 포즈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각각의 프레임에서 2D 조인트들을 다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2D 조인트들을 추출해내는 과정에서 이 모델들의 정확도가 꽤 높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2D 조인트들이 각각의 프레임에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그라운드 트루스 정도의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조인트들을 활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떤 또 다른 논문에서 이미 만들어 두었던 어떤 샷 디텍션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이런 샷 체인지를 딕텍하고 그리고 각각의 프레임을 이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어떤 person re-identification 네트워크 trained on movie data 하는 어떤 특별한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이 두 프레임에 있는 이 동일한 이 객체가 동일한 객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 이제 이 무비샷 샷 체인지 전후에 있는 이 두 조인트들을 연결해서 이제 하나의 긴 2D 조인트 시퀀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먼저 그 무비 데이터 셋에 해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실제로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각각의 프레임에 대해서 이렇게 리컨스트럭션을 할 건데 이제 방향성을 잡아주기 위해서 방향성을 총 네 가지를 잡아주는데 그중 첫 번째가 이제 SMPLify 세팅에 있던 데이터 터민 이 프로젝트 에러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리프로젝션 했을 때의 결과를 일치시켜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프레임에서 그 메쉬를 리컨스트럭션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프리프로세싱 했던 이 2D 조인트들은 이 각각의 프레임의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메쉬에서 다시 프로젝션을 시켜서 이 프레임 T 플러스 1에 해당하는 어떤 우리가 추정하는 2D 조인트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믿는 이 2D 조인트와 비교를 해서 이제 에러를 구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그 리프로젝션 에러 오브젝티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프라이어 텀이라고 어 이런 휴먼 그 SMPL 파라미터가 막 기괴한 파라미터가 나오지 않게 저희의 사전 지식을 활용해서 이 파라미터가 확확 튀지 않게 어떤 좀 확 튀지 않게 보정을 해주고 제한을 해주는 그런 에러 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모델에서 썼던 것들을 그대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저자들의 인사이트를 활용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장면 전환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연속이 생기긴 했지만 결국 이 배우가 갑자기 순간이동을 한 게 아니고 이 배우는 이제 본질적인 움직임은 아주 자연스럽고 스무스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 프레임을 잡고 그 안에서 스무스하게 움직이도록 에러를 줍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이 리컨스트럭션한 이 휴먼 메쉬의 포즈 파라미터를 다음 두 가지 부분으로 분해해 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포즈 파라미터를 글로벌 오리엔테이션과 그리고 바디 포즈 파라미터로 분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왼쪽에 프레임 T에 있는 이 사람이 바라보는 방향이 어떤 기준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프레임 T 플러스 1에 있는 메쉬는 이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살짝 조금씩 돌아가 있는 형태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회전에 대한 정보인 어떤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이 글로벌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렇다는 것은 이 포즈 파라미터는 사실 원래는 기준을 향하고 있었지만 어떤 이런 글로벌 오리엔테이션,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취해서 이런 현재의 포즈 파라미터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즈 파라미터의 영향을 두 개로 쪼개서 이 로테이션에 대한 정보를 추출해낸과 동시에 이 바디 포즈 파라미터는 이 기준선에 맞춰진 포즈 파라미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뽑아냈던 이 글로벌 오리엔테이션을 활용해서 이 조인트에도 똑같은 걸 해줍니다. 여기가 기준이라 가정했을 때 이 메쉬는 기준에 대해서 이만큼의 회전이 발생한 상태고 그렇다는 것은
이 메시에서 리프로젝션한 이 조인트들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게 되면 이 기준선에 얼라인할 수 있게 되고 그때서야 이제 비교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추정했던 이 바디 조인트에 이 인버스를 취해줌으로써 이것을 기준선으로 되돌려 놓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제 시계선은 트랜스포즈를 사용하긴 했지만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인버스 매트릭스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정했던 이 2D 조인트에서 인버스를 취해서 이제 원래 기준선으로 되돌려 놓은 그 조인트를 이 X 캐노니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에러가 바로 이제 그 에러가 됩니다. 기준선으로 되돌려 놓은 그 조인트와 기준선으로 되돌려 놓은 조인트 그것의 차이가 별로 심하지 않게 잡아주고요. 그리고 기준선으로 되돌려 놓은 이 바디 그 포즈 파라미터가 차이가 심하지 않게 고정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에러 텀은 다음과 같이 되고 첫 번째로 아까 전에 봤던 데이터 텀인 어떤 리프로젝션 했을 때 그 조인트가 그라운드 트루스가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잡아주고 그리고 프라이어 텀에서 이런 휴먼 메시 파라미터가 엄청 기괴하게 나오지 않게 어느 정도 제한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에서는 이런 기준이 되는 프레임에 올려놨을 때 이 휴먼 메시가 아주 스무스하고 연속적으로 움직이도록 에러를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에러를 가지고 이런 리컨스트럭션을 하도록 이렇게 학습을 해주게 됩니다. 한 가지 질문이 그 아까 로테이션 매트릭스 RGL인가? 이거는 어떻게 구하는지 나와 있나요? 이게 저도 일타가 그게 궁금하긴 했는데 이게 논문에서는 약간 생략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코드를 아마 봐야 될 것 같은데 저거 제가 코드 봤었는데 저거 팔프 그 뽑으면서 같이 나옵니다. SMPL 딕셔너리 안에 키로 해서 글로벌 오리엔테이션 해서 값이 같이 나오는데 3차원 3번 원행률이었나 아마 나왔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팔프에서 나온다. 예, 는 팔프에 거죠. 출력했는데 그러니까 SM 팔프 사실 뭐 팔프도 그렇고 HMR들에서 뭔가 이렇게 글로벌 카메라를 찾는 거가 있는데 그것들끼리의 뭔가 뭐랄까 트랜스폼 매트릭스가 이거 아닌가요 혹시? 아닌가? 네. 이 딱 RGL이 나오지는 않고 카메라 구한 것들끼리의 상대적인 변화량이 왠지 RGL일 것 같은데 그렇진 않나요? 카메라 따로 있어가지고 따로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1번 예를 들면 여기서 T번 프레임도 카메라가 있고 T 플러스 1번 프레임도 카메라 파라미터가 있을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걔네 두 개의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카메라 T번째 프레임의 카메라 파라미터를 인버스해서 T 플러스 1번째 프레임의 카메라 파라미터에 곱해주면 뭔가 상대적인 그 변화량에 해당하는 글로벌 오리엔테이션에 해당하는 그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구하는 건 아니고 뭔가 매 프레임마다 뭐가 나온다는 건가요? 글로벌 오리엔테이션이? 팔파에서 그렇게 되나요? 나 잘 모르겠어가지고. 팔프 아웃풋으로 이 딕셔너리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 예, 그래서 어쨌든 RGL이라는 게 나와요, 팔파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를 보게 되면은 오른쪽이 이제 그 제안한 멀티샷 옵티마이제이션 프레임워크의 결과인데요. 보시면은 이런 트렁케이션이 존재하는 인풋에 대해서도 아주 일관적이고 아주 좋은 결과를 내주고 있고 반면 이제 싱글 프레임은 이 두 장면 간의 연관성을 잘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안 되는 리컨스트럭션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앞에서 이 텀들에 대해서 이제 이 사체인지가 있더라도 그 안에 본질적인 움직임은 아주 연속적이게 되도록 잡아줬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튀지 않고 아주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아바 데이터셋에 적용해서 만든 이 MS 아바 데이터셋은 자기 저자들의 말로는 아주 다양하고 그리고 챌린징한 케이스가 많다. 그래서 이런 헤비 트렁케이션 있는 케이스도 많은 아주 그런 데이터셋이고, 그리고 이런 시퀀스들이 아주 많고 길고 그리고 다양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른 데이터셋에 비교했을 때 이 길이가 아주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아주 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샷체인지가 있다는 어떤 특수한 데이터셋의 특수성 때문에 이제 어떤 또 다른 어떤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을 제안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크로스샷 PCK라고 하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샷체인지를 기반으로 어떤 두 프레임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각각에서 리컨스트럭션을 하고, 이제 여기서 리컨스트럭션 했던 이 메시를 그 샷체인지 이후에 프레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씌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의 프레임도 이후의 프레임에서 리컨스트럭션 했던 메시도 이전의 프레임으로 보내게 돼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이 이전의 프레임의 그 그라운드 트루스와 이 메시에서 리프로젝션에서 생기는 그 조인트의 차이를 PCK 그 매트릭으로 이제 이밸류에이트하는 그런 특수한 네, 그 이밸류에이션 매트릭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휴먼 메시 리커버리 태스크에 적용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이제 싱글 프레임에 적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모델은 그 이전에 나왔던 그 HMR 모델을 거의 그대로 사용했고요. 그래서 그런 인풋 이미지 I가 있을 때 컨볼루셔널 레이어로 간단하게 픽처를 뽑아내고, 핵심은 다이렉트하게 리그레서로 이 SMPL 파라미터와 카메라 파라미터를 뽑아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걸 다시 리프렉션 시켜서 이미 있는 이 그라운드 플러스 2D 조인트와 비교를 해서 로스를 구합니다. 그래서 사용했던 로스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2D 키포인트의 에러를 줄여주는 로스와 그리고 SMPL 파라미터 간의 에러를 줄여주는 로스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도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이 새롭게 학습한 HMR 모델인데, 보시면은 이건 이제 파셜 휴먼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트렁케이션이 많이 있는 이런 데이터셋인데, 다른 모델에 비해서 어, 새롭게 학습한 HMR 모델은 아주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것이 이 MS 아바 데이터셋의 아주 다이버시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이런 트렁케이션이 많았던 그런 데이터에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데이터가 와도 이제 잘 보여준다. 그래서 로버트니스를 이렇게 향상시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비디오에 관한 건데요. 그래서 비디오는 어떤 인풋 이미지가 이렇게 I부터 T까지 이렇게 연속해 있는 걸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각각의 이미지 프레임에 대해서 먼저 이 HMR 모델, 그 앞서 다시 학습했던 그 로버스트한 그 HMR 모델을 미리 적용을 해서 어떤 이미지 피처를 뽑아내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매직 펑션 fmov이라는 것을 겹쳐서 어떤 가공이 된 피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F3D라는 어떤 마지막 3D 리그레서를 통해서 저희가 휴먼 메쉬를 만드는데 필요한 SMPL 파라미터와 카메라 파라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휴먼 메쉬 리커버리, 그러니까 비디오에 대한 휴먼 메쉬 리커버리의 일반적인 프레임워크였는데요. 그리고 다른 이전의 워크들은 이 F무비에 해당하는 이 인코더에 컨볼루셔널 모델을 사용하거나 리커런트 모델을 사용하거나 컨볼루션 모델과 셀프 어텐션을 섞어서 사용하는 그런 인코더를 사용했었는데요. 이제 이 논문에서는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아주 그냥 순수한 순정의 그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왜 사용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면,
트랜스폼을 사용하는 것의 목적은 이제 어텐션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에 이런 영화 중간에서는 이런 아이덴티티가 이렇게 불연속적인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잘 핸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MSA바 데이터셋에 있는 데이터를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타입은 아주 일반적으로 보시면 차 체인지도 없고 그리고 이 화면에 나오는 이 인물의 정보도 이 인물의 아이덴티티도 아주 일관성 있게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타입이고 이전의 워크들은 대부분 이런 그 데이터에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 학습을 할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MSR와 데이터셋에서는 이런 샷 체인지가 발생해서 같은 대상을 바라보긴 하지만 이제 시점이 바뀌는 불연속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 대상을 비추다가 이제 다른 대상을 비추었다가 다시 그 대상으로 돌아오기도 하는 이렇게 아이덴티티에서 불연속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MSR와 데이터셋의 그 특성을 고려했을 때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사용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인풋 프레임에서는 저희가 어텐션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필요한 건 이 사람의 메시를 리컨스트럭트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프레임에 집중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샷체인지가 발생함에 따라 이 인풋 이미지에서 집중하는 부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챌린징하고 이런 다양한 환경이 주어지는 MSR과 데이터셋에 맞는 거는 이런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이 트랜스포머 모델의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어느 인풋에 집중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인풋 시퀀스가 있고 HMR을 먼저 거친 다음 각각의 이런 피처를 뽑아낸 다음 어떤 FOB라는 인코더를 거쳐서 어떤 보정이 된 피처를 뽑아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그레서를 거쳐서 이렇게 메쉬를 리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관심이 아닌 어떤 텍스트가 등장했을 때는 그냥 여기에 어텐션을 안 함으로써 이제 이 인풋에는 집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이 VT라는 어떤 또 다른 스칼라 밸류인데요. 이제 이 VT가 1 또는 0인데 1이면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객체가 이 인풋 이미지에 존재한다. 그리고 0이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인코더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먼저 이 HMR에서 이 어떤 피처를 가지고 올 거고요. 그리고 그 피처에 포지셔널 인코딩 PT를 적용해서 이게 어떤 시퀀스이기 때문에 이런 타임 t에 대한 어떤 그런 포지션 정보를 좀 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인코더 내부는 인코더는 이 그냥 오리지널 그냥 그 트랜스포머 논문에 제시되었던 그 트랜스포머 인코더 그 그대로를 사용했고요. 거기다가 그 아까 전에 각각의 인풋에 각각의 인풋에 임베딩했던 이 VT 정보를 줘서 이게 1이면은 사용하고 0이면은 아주 관여를 하지 않도록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웃풋으로 내놓는 게 이 인코더에서 아웃풋으로 내놓는 것은 레지듀얼을 내놓고요. 그래서 레지듀얼을 그 초기 값과 합쳐지게 된 다음 마지막으로 어떤 피처를 내놓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모델을 학습할 때는 이 미리 학습해뒀던 HMR의 파라미터를 학습하진 않고요. 그리고 FMV와 F3D 모델만 학습을 해서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 내부의 파라미터와 이 3D 리그레서의 파라미터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스로는 아까 전에 살펴봤던 로스 네 가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그냥 조인트를 비교하는 거 그리고 SMPR 파라미터를 비교하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스무스니스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제 기준선을 내놓았을 때 그 조인트들이 컨티뉴어스하게 움직이게 그리고 포즈 파라미터도 컨티뉴어스하게 움직이게 하는 이런 네 가지 로스를 사용해서 이, 이 모델들을 학습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근데 결과 이게 난 궁금한 게 아까 말한 그 로스들이잖아요, 이게. 네. 그러면은 아까 말한 거랑
거가 실제로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했다는 그 말인가요? 지금 하는 말이? 그러니까 아까는 심플리파이 방식이라는 거는 옵티미제이션 방식을 썼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서도 이제 로스 어,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긴 하는데 이제 로스가 아까 어. 전에 했던 것들랑 같은 그런 로스를 썼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두 개 제시한 거네요. 아까 방식은 뭔가 옵티마이즈하는 심플리파이 방식이고, 네, 요거는 트랜스포머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봤다는 또 다른 방법이네요. 로스는 비슷하고. 아니, 아까 전에 방식은 이제 이게 사실 음, 이게 메인이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MS 아바 데이터셋을 만드는 그 음, 리컨스트럭션에 필요한 작업이었고 이제 이 데이터를 그 실험해 보기 위해서 이 어, HMR 태스크에 적용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비디오 태스크에 적용하는데 이제 기존의 모델들은 이런 걸 사용했는데 우리는 좀 다르게 해보겠다 해서 F무비를 좀 바꿔가지고 그래서 퓨어한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 인코더를 또 학습하기 위한 그 로스입니다. 근데 아니, 근데 내 말은 아까 방식이나 지금 방식이나 네. 아웃풋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은 걸 하는 파이프라인이 두 개인 거 아닌가, 지금? 아, 예, 이런 방식으로도 지금 어떤 비디오에 대한 메시 스트림을 얻을 수도 있고, 아까 방식으로도 사실은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나는 사실 아까 방식만 사실 이 논문에서 나는 좀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도 있네. 어. 근데 이게 내 말은 두 개 별도의 모델인 건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얘네가 예를 들면은 리포트, 성능 리포트를 요걸로도 하고 옛날 걸, 아까 걸로도 하고 그랬나요? 네네. 두 방법에 대한 성능을 둘 다 줬는데 근데 뭐가 더 좋아요, 그러면? 네,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 것 같은 게 여기서는 이 인풋 이미지가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다고 가정을 한 거고 아까 전에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까지 실제로 추측을 한 거기 때문에 음. 살짝 다른 테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는데 성능 매저가 되나요? 어, 그거는 거기서는 다르지 않긴 했는데 아니 아까 그라운드 수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냥 오픈 포즈나 알파 포즈로 뽑은 그거 말하는 건가요? 네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퍼런스를 한 거기 때문에 네, 달라 보이거든요. 나는 그러니까 뭐 정답이라고 하긴 그렇고 어쨌든 그러니까 요 심플리파이라는 게 사실 뭐 이해 이미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요게 옛날에 나온 그 3D 메쉬 피팅하는 기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HMR 바로 직전에 나온 기법인데 옛날에는 딥러닝에 이런 SMPL 레이어를 늘 생각을 못해서 사람들이 그 이미지로부터 뭔가 딥러닝 인코더를 거쳐서 SMPL 파라미터를 추정하도록 하잖아요, HMR이. 네, 그리고 뒷단에 SMPL 레이어 달아서 그게 뭐 스켈레톤까지 이어지도록 지금 하는 게 HMR이잖아. 근데 그거를 딥러닝에다 늘 생각을 못했고, 그래서 그냥 SMPL 모델 자체를 어떤 2D 스켈레톤을 뽑아가지고 이미지에서 따로 2D 스켈레톤을 뽑고 SMPL 모델에서 나오는 그 디퍼런셜하게 구하는 그 2D 스켈레톤이랑 이미지에서 다른 기법으로 뽑은 2D 스켈레톤을 일치하게 만들려면 SMPL 파라미터를 어떻게 변형시켜야 될까를 가지고 네, 옵티마이즈를 한 게 심플리파이라는 옛날 논문이에요. 2017년쯤에 나온 논문인데, 네.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학습을 하는 게 아니고, 근데 학습이랑 메커니즘이 동일하긴 한데, 학습이라는 거는 파라미터를 이 그라디언트 디센트로 업데이트하는 거잖아요. 계속 이터레이티브하게. 근데 이 옵티마이즈라는 건 뭐냐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그냥 SMPL의 파라미터 자체를 혹은 다른 뭔가 우리의 아웃풋이 되는 그 파라미터 자체를 그라디언트 디센트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면 그게 이제 소위 옵티마이즈 뭐 최적화라고 불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에너지 텀, 데이터 텀 정의했고 프라이어 텀 정의했고 뭔가 세 가지 텀을 정의했잖아요, 로스를. 요걸 가지고 얘를 제일 최소화하는 어떤 SMPL 파라미터와 뭐 카메라 파라미터를
새로 구하는 거 방식으로 한 것 같아요. 얘는 옵티미제이션 프레임워크라고 부르는 거 보면. 이건 어떤 리그레서를 사용해서 파라미터를 학습시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가 있고 그 모델을 그걸로 학습하고 테스트를 하는 용도가 아니라 그냥 현재 샘플에 대해서 그냥 옵티마이즈를 이런 로스를 걸어서 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리파인된 아웃풋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원래 옵티미제이션 방법이거든요. 근데 똑같이 이것도 파이토치로 이제 구현이 가능해요. 뭐 미분 가능한 레이어들로 다 돼 있고 결국 그 업데이트하는 대상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냐 아니면 우리의 아웃풋이냐 그 차이인 거거든. 근데 아무튼 이거는 그 후자 쪽의 방법인데 나는 이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뭔가 트랜스포머를 하나 더 학습하는 것도 있네요. 요거는 이제 소위 이제 어, 최적화가 아니라 이제 모델을 번 인퍼런스 하게끔 이렇게 하는데 로스도 비슷하고 그래서 나는 뭐가 더 좋은지가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이게. 어, 음. 거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한 포인트가 근데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 기법으로 할지 아니면 트레이닝하고 인퍼런스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주로 딥러닝을 할 때 쓰는 방법으로 할지가 사실 매쉬 리컨 할 때 둘 다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장단점은 뭐냐면 트레이닝하고 인퍼런스 하면은 속도가 빨라. 인퍼런스 할 때. 그러니까 한 번만 그냥 네트워크 통과하면 되잖아요. 한 샘플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제너럴라이즈 관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트레이닝 데이터랑 분포가 테스팅 데이터가 다르면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는 있겠죠. 어떤 샘플에 대해서는 잘 안 동작하잖아. 근데 옵티미제이션 기법은 장점은 그런 안 본 샘플이라는 게 없어요. 애초에 학습이라는 단계가 없고 뭔가 뭐 적당히 이제 로스 같은 거 정의해서 이니셜 값으로부터 더 이 샘플에 잘 피팅이 되도록 최적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새로 본 거에도 잘 되는 편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옵티미 최적화다 보니까 여러 번 반복 이터레이티브하게 돌려야 되니까 속도가 느리죠. 그러니까 인퍼런스 그냥 딥러닝에 넣어가지고 한 번 피드 포워드 하는 것보다는 속도가 당연히 느리게 되고 뭐 수초 정도 걸리게 되고 그다음에 또 안 좋은 점은 로컬 미니마 같은 거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최적화를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 같은 거 하다 보면 로컬 미니마에 빠지잖아. 음, 그래서 최적의 해를 구할 수가 없을 수도 있고 최적화 이니셜 값이 이상하면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둘 다 장단점이 있어서 심지어 두 개를 섞기도 해요. 그러니까 딥러닝 네트워크로 피드 포워드 한번 하고 그거를 옵티마이즈 방식으로 리파인하는 기법들도 많아요. 그걸 뭐 하이브리드 방식 뭐 이런 식으로도 부르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냥 이거는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서 이제 해준 거고 그러니까 심플리파이라는 논문을 뭐 그렇게 복잡한 논문이 아니거든요. 대충 배경을 알고 보면은 그게 2017년 HMR보다 직전에 나온 논문인데 그걸 SNPL을 이제 최적화 방식으로 피팅하는 그런 논문인데 한번 봐봐요. 그게 그럼 어, 좀 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이 논문에서 요 두 개를 어떻게 비교했는지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네. 나중이라도. 정한이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 음, 예, 우리가 직접 이걸 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비디오에 대한 HMR 모델의 결과도 보시면은 이 싱글 프레임에서 대해서 각각의 인핏 프레임만 보고 리컨스트럭션한 모델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시나 한 가지 프레임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연속해 있는 프레임에 두 개 동시에 집중하면서 각각의 프레임에서 이렇게 연속적이고 스무스하게 움직이도록 그 에러를 잡아줬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어, 이 논문은 어떤 이 에디티드 메디어를 잘 활용하기 위한 논문이었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샷체인지나 이런 트렁케이션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점을 이 본질적인 배우들이나 물체 움직임은 아주 스무스하게 움직인다라는 인사이트를 활용해서 그것을 이제 어떤 에러 텀으로 나타낼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이런 옵티마이제이션 프레임워크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것을 아바 데이터셋에 적용해서 이런 MS 아바 데이터셋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실험을 돌리는 과정에서 이제 HMR을 좀 더 로버스트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새롭게 제시한 어떤 THMR이라는 모델도 성능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발표입니다. 네, 뭐 잘 했는데 뭐 혹시 질문 있으면 해봅시다. 따로 없으면 뭐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 뭐 아니, 되게 잘하는데 근데 뭐 이게 벌써